캐나다에서 시작된 산불의 여파로 미국의 대기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동부 일부 지역은 외출 자제령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와이주의 킬라우에아 화산에서 분화가 시작됐습니다. 유해 화산 가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빈집털이 등 범죄 발생 시 경찰이 실시간으로 가정집 외부 보안 카메라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지역이 늘고 있습니다. 신속한 범죄 대응을 위한 취지라지만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장애인 주차카드 갱신 기간이 오는 30일 마감됩니다. 틱톡에서 활동하는 한인 여성 인플루언서가 한국 남성들을 싸잡아 비하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한국 남자들의 성매매가 만연하고 인종차별은 물론 동성애를 혐오한다며 발언 수위를 높여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7일 첫 소식입니다. 캐나다 산불 연기가 바람을 타고 미국을 덮쳤습니다. 어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뉴욕과 워싱턴 DC, 필라델피아 등 동부 주요 도시들은 앞이 뿌연 연기로 잘 보이지도 않아서 야외 활동과 외출을 자제하라는 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이두현 기자입니다. 세계적인 대도시인 뉴욕 맨해튼의 하늘이 뿌연 먼지에 뒤덮였습니다. 월드 트레이드 센터 등 고층 건물들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듭니다. 코로나19 비상사태 이후 벗어났던 마스크를 다시 꺼낸 주민들도 등장했습니다. 캐나다에서 발생한 산불 연기가 미국 동부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Sun comes out, it has this strange glow about the city. Decided that we would prefer to ride and just wear our masks and show other people that you can be out here wearing a mask. And normally I've gone on a run, but I knew that the air quality was pretty bad, and my mother in New York was very worried about me. 국립기상국이 밝힌 오늘 뉴욕의 공기질 지수는 342. 세계 최악의 공기질 지수로 알려져 있는 인도 뉴델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심각한 대기 오염으로 1억 명 이상의 주민들이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동부 지역의 일부 프로스포츠 경기들이 줄줄이 연기됐고 뉴욕주엔 외출 자제 명령까지 떨어졌습니다. 핸드폰에서도 이제 대기가 이제 많이 안 좋다고 외출을 자제하라는 경고 메시지 많이 뜨길래 처음으로 보는 광경이고요. 5km 멀리 있는 건물이 일단 예전에는 뚜렷하게 보였는데 지금은 현재 되게 뿌옇게 색깔이 조금 헷갈릴 정도로 좀 뿌옇죠 많이. 그래서 예전에 한국 황사가 심했을 때 있던 그때랑 다를 게 없어요. 오하이오와 캔자스 등 중부 지역의 미세먼지 수준도 위험 수준에 다다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초미세먼지는 폐로 깊숙이 침투하고 혈관에도 지장을 주면서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위험 등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에 따라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도 다시 언급됐습니다. Those masks that hopefully people got and wore during the height of the COVID pandemic, particularly those N95 or KN95 masks, are really useful. One of the things they're really good at doing is filtering out pollutants. 캐나다 전역에선 400여 건의 산불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00여 건이 통제 불가능한 상태까지 왔습니다. 현재 덥고 건조한 날씨까지 이어지면서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기질 오염은 내일 오전까지 심각한 수준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지난 2018년 대규모 폭발을 일으켰던 하와이주의 킬라우에아 화산에서 분화가 시작됐습니다. 용암은 아직 분화구 안에서만 나오고 있지만 유해 화산가스 때문에 인근에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전동혁 기자입니다. 어두운 분화구에서 빛이 폭발하더니 이내 새빨간 용암이 솟구칩니다. 미국 하와이주 킬라우에아 화산에서 분화가 시작된 겁니다. 분화가 관측된 것은 현지 시간 7일 오전 4시 44분쯤. 미국 지질조사국 하와이 화산 관측소는 킬라우에아 화산의 폭발이 시작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현재 화산 폭발은 정상의 분화구에서만 용암이 분출될 정도로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화산 관측소는 항공 기상 코드를 황색에서 적색으로 높이고
경계 수준도 주의에서 경보로 격상했습니다. 날리는 화산재가 인근을 지나는 항공기의 기계장치에 고장을 일으킬 수 있고 분화구 전반에 걸쳐 피어오르는 유독한 연기, 이른바 화산 스모그가 인체와 가축에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킬라우에어 화산은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 가운데 하나로 앞서 지난 1월에도 폭발해 약 2달간 분화를 이어왔습니다. 또한 지난 2018년에는 대규모로 분화해 인근 지역 주민 수천 명이 대피하고 주택과 건물 수백 채가 파손됐습니다. 하와이 화산 관측소는 향후 분화 양상을 분석해 위험성을 재평가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최근 미 전역에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빈집을 터는 좀도둑들과 치명적인 주택 범죄 행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마다 감시 카메라는 기본이고 스마트홈 디바이스 설치도 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일부 주에서는 치안 강화와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주택 보안 카메라를 경찰이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 등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생활 침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스템이 미 전역으로 확대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늦은 밤 한 여성이 두리번거리며 불 꺼진 집으로 다가옵니다. 문틈 사이로 빈집인지 확인하던 이 여성은 갑자기 문 앞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에서 음성이 나오자 화들짝 놀라 사라집니다. 최근 이 같은 절도와 범죄 행각이 기승을 부리면서 집집마다 외부 보안 카메라와 무인 경비 시스템 설치가 기본이 됐습니다. 특히 일부 주에서는 범죄 예방과 치안 강화를 위해 경찰이 각 가정집에 설치된 외부 보안 카메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It allows us to, as the mayor said, pull up calls, pull up cameras when we're responding and give us that real-time information. Allows us to gain that situational awareness as we're responding to a call. We can't be everywhere all at once, and so those people that have made that investment to put a little added security around their home, it's nice that they're willing to let us in and offer some help with that. 만약 주민들이 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면 비상 상황 발생 시 경찰들이 주택 외부 보안 카메라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은 신속한 사건 현장 파악과 대응이 가능하고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집에서 발생한 모든 일들을 이웃들 모르게 신고하거나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Right now what happens is that you have a crime in the neighborhood and our officers have to go door to door to door and knock on the doors and say, hey, do you have a camera? Did you happen to capture anything on it? If you register your camera, you allow us to actually contact you without showing up on your doorstep. So your neighbors don't see that the police are on your doorstep. 현재 해당 시스템은 오하이오와 미주리 그리고 아이오와주 등 일부 주의 도심과 주택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에서는 경찰과 원격으로 연결되고 감시 카메라가 달린 무선 도어벨을 일부 주민들에게 무료로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 같은 경찰의 접근이 사생활 침해를 유발하고 개인 신원이 노출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까지는 더 확실한 규제와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버지니아주의 한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버지니아주 경찰국은 어제 리치몬드의 위그노 고등학교가 버지니아 커먼웰스 대학 캠퍼스 내 극장에서 졸업식을 진행했고 오후 5시쯤 졸업식이 열린 건물 밖에서 총기 난사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의 신원은 졸업식에 참석한 18살 남성 샨 잭슨과 잭슨의 졸업식을 축하하러 온 의붓 아버지인 36살의 린조 스미스로 확인됐으며 용의자는 총격 직후 도주하다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 can't shake the image of him receiving CPR on the ground, still in his graduation gown. Sean D. Jackson, age 18, and Renzo R. Smith, age 36. These individuals are stepfather and stepson. 경찰 조사 결과 용의자는 숨진 소년과 말다툼을 벌이다 결국 총기 난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체포 당시 권총 4정을 소지하고 있었다면서 현재 2급 살인 혐의 등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장애인 주차카드를 6년 이상 사용해온 운전자는 이번 달 30일까지 온라인 등을 통해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차량국 DMV는 새로운 주 법에 따라 그동안 영구적으로 사용해온 장애인 주차카드를 앞으로는 기한 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법은 장애인 주차카드 불법 사용과 오남용을 막기 위해 6년에 한 번씩 반드시 갱신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또 분실 시에는 재발급을 2년에서 4회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올해 약 200만 명의 카드 소지자들에게 갱신 통지서가 제공될 예정이며 운전자들은 현재 카드를 유효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6월 30일까지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 2018년 12월 이후에 영구 주차카드를 받은 경우에는 따로 갱신 통지서 없이 자동으로 6월 30일 이전에 우편으로 새 카드를 받게 됩니다. 갱신 신청을 한 운전자는 서명 이후 2주에서 4주 이내에 새 카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갱신은 DMV에서 받은 통지서를 작성해서 되돌려 보내거나 웹사이트에서도 양식을 작성하는 등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뉴욕의 한인 여성 틱토커가 자신의 채널에서 노골적으로 한국 남성을 비하하는 영상을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팔로워 14만여 명에 이르는 이 여성은 영상을 통해 자신은 한국 사람이지만 더 이상 한국인 남자와 데이트를 하지 않는다면서 한국 남성들은 인종차별주의자이자 동성애 혐오자라고 노골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특히 모든 한국 남자들이 페미니즘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언급한 뒤 남성들 대부분이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다는 통계가 있다며 역겹고 수치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 남자들은 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성적인 목적으로 취급하고 호텔로 데려가도 이를 괜찮다고 생각한다면서 한국 여성들은 클럽에서 술에 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해당 영상이 게시된 후 일부 이용자들 사이에선 사람들의 관심과 좋아요를 받기 위해 만든 영상이라며 성급한 일반화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한국 화장품을 소개하는 인플루언서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너무 위선적이라는 반응 등이 이어졌습니다. 축구 선수 리오넬 메시가 미국 프로축구 리그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영국 BBC에 따르면 메시가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 PSG를 떠나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MLS의 인터 마이애미로 이적한다는 속보를 전했습니다. PSG와 계약이 끝난 메시는 친정팀 스페인 바르셀로나 복귀를 추진했지만 구단 재정 문제로 복귀가 불가능해졌으며 사우디아라비아의 알힐랄이 연봉 4억 유로의 역대급 이적 제안이 있었지만 거절하고 인터 마이애미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BC는 메시의 미국 행에 대해 대형 브랜드와의 계약과 라이프 스타일 등 축구가 아닌 다른 이유로 메시가 마이애미에 끌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애플 TV 플러스가 올 시즌부터 10년 동안 MLS 중계를 하게 되며 중계권 수익의 일부를 메시에게 제공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또 메시의 후원사인 아디다스 역시 MLS를 통해 나온 수익의 일부를 메시와 공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택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인 간병인들의 투명한 급여 관리를 위한 교육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LA 한인회는 오는 7월부터 근무지로 출퇴근을 하는 간병인의 실제 근무 시간을 확인하기 위한 전자방문 확인서 EVV 제도가 실시되지만 아직까지 이를 잘 모르는 한인 간병인들이 많아 혼란이 예상된다면서 오는 20일과 27일 두 번에 걸쳐 정확한 확인서 제출 방법 등을 알려주는 교육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자방문 확인서 제도는 근무지에서 실제 근무 시간 확인과 급여 지급을 위해 앱이나 인터넷, 전화 등으로 출퇴근 시간을 당국에 보고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 처음 도입됐지만 기존의 종이 제출 방식과 달라 일부 한인 간병인들 사이에서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자택간병 서비스는 요양시설에 입주하지 않는 저소득층 노인이나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돕기 위한 간병인 지원 서비스로 연방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소셜 네트워크 인스타그램이 추천 시스템을 통해 소아성애자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콘텐츠 판매자들에게 안내하는 플랫폼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스탠퍼드, 매사추세츠, 에머스트 대학과 공동 연구를 통해 인스타그램이 불법 아동 성 콘텐츠를 직접 제공하지는 않지만 인스타그램의 알고리즘이 아동 관련 불법 콘텐츠나 계정을 홍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스타그램은 틈새 관심사를 공유하는 이용자들을 연결해주는 추천 시스템을 통해 소아성애자들을 서로 연결하고 불법 콘텐츠 판매자를 안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성년자 성 콘텐츠와 관련한 노골적인 해시태그를 검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아동 성착취물 등을 판매하려는 계정에 연결되도록 방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이 같은 문제의 제기에 메타 측은 현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내부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가 점령 중이던 우크라이나 헤르손주의 거대 댐이 공습으로 파괴되면서 29개 지역이 침수되고 최소 7명의 주민이 실종됐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계속해서 상대의 공격 때문이라고 서로 탓을 돌리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조명아 특파원입니다. 마을 주민 여럿이 배를 타고 지나갑니다. 언뜻 강처럼 보이지만 이틀 전까지만 해도 이들이 살던 마을입니다. 현지 시간 6일 새벽 카호우카 댐이 파괴되면서 인근 29개 지역이 수몰돼 최소 16,000여 명이 이재민이 됐습니다. 카호우카 댐의 저수량은 18세제곱킬로미터로 한국 충주호의 6.7배로 평가됩니다. 이 거대 댐의 파괴로 물이 하류 마을을 덮치며 실종자도 발생했습니다. 갑작스런 수몰로 서식지가 파괴된 비버 등 야생동물이 거리에서 발견됐고 헤르손주의 한 동물원에선 수백 마리의 동물이 떼죽음을 당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카호우카 댐 파괴와 관련한 대책회의에서 가장 큰 저수시설 중 하나가 파괴된 것은 전적으로 고의라며 러시아를 겨냥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식수에 정상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제기구 등의 주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반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카호우카 댐 폭파는 우크라이나의 비밀 파괴 공작이라며 대규모 환경, 인도적 재앙을 초래한 야만적 행위라며 비난했습니다. 댐 파괴와 관련해 나토는 오늘 나토 우크라이나 위원회 간 화상회의를 주재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사건을 규명한 국제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That smells delicious. Fantastic. Wait! That is amazing! Hey, you want a shin? Nom shim shin ramen.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 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 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높이면서도 한국의 전망치는 낮췄습니다. 4차례 연속 하향 조정한 건데요. 민간 투자 부진과 반도체 수출 감소를 이유로 꼽았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5%로 전망했습니다. 석 달 전 제시한 1.6%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엔데믹에 따른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민간 소비가 늘긴 했지만 고금리와 주택시장 부진에 민간 투자가 저조하고 중국 등 세계적 수요 둔화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도 감소하고 있는 탓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달 이번 OECD 전망치보다도 낮은 1.4% 성장률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당분간 부진을 이어가겠으며 하반기 이후에는 점차 나아지겠으나 회복 속도는 당초 예상보다 완만할 것으로 보입니다. OECD는 한국의 내년 성장률도 종전 2.3%에서 2.1%로 낮췄는데 이는 한국은행과 IMF의 전망보다 어둡습니다. 다만 내년엔 중국 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나타나고 수출이 반등하면서 올해보단 성장률이 회복될 것이란 예상입니다. 한편 물가 상승률은 이전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낮아진 3.4%로 예측했는데 공공요금과 서비스 가격 조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물가가 완만하게 둔화할 것으로 봤습니다. OECD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2.7%로 3월 전망치보다 0.1% 상향 조정해 앞서 세계은행이 제시한 2.1% 성장률보다 긍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전략을 설명한 국가안보전략서가 공개됐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 대화와 협상을 이야기한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굳건한 안보를 강조했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새 정부의 외교 안보 분야 최상위 전략을 담은 국가안보 전략서. 북한의 핵 대량 살상 무기를 한국이 당면한 최우선적 안보 위협이라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서문을 통해 취약한 평화가 아닌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평화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첫째는 힘에 의한 능동적 평화 구축이 되겠습니다. 굳건한 안보 태세를 한국형 삼축 체계를 마련하고 한미 확장 억제, 워싱턴 선언의 실천을 통해서 북핵 문제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접근을 강조했던 전임 문재인 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기조입니다. 이에 따라 전 정부가 비핵화 로드맵의 주요 단계로 설정했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 정부는 한반도에 대단히 많은 관심과 시간을 투여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한반도 문제에 접근하더라도 세계 주류의 시각, 동맹 세력, 안보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우군과 공감대를 마련해 놓고 접근했다는 겁니다. 지난 8월 윤 대통령이 제안했지만 북한의 호응이 없는 담대한 구상, 북한 인권 문제 등이 남북관계 주요 과제로 언급됐습니다. 북한 비핵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담대한 구상을 이행하면서 전반적인 남북관계를 우리의 방향성에 맞게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외교 분야 전략을 기술한 장에선 한미일 협력 재고가 별도 챕터로 소개됐고 한일 관계에 대해선 보편 가치를 공유하며 한반도와 지역, 글로벌 차원의 협력을 강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사 문제는 어두운 과거를 외면하지 않고 진정성 있게 대한다면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을 것이라 밝혔는데 일관된 대처라 표현한 이명박 정부, 단호한 대처라 기술한 박근혜, 문재인 정부와 차이를 보였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 우럭에서 기준치 180배의 세슘이 검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방사능 괴담 선동으로 어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며 야당을 비판했고 민주당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제안하며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후쿠시마 해저 터널에 도쿄전력이 바닷물을 주입하면서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일본 현지 시찰단장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차관과 여당 의원들이 모였습니다.
과학적, 객관적으로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후쿠시마 앞바다 생선에서 식품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세슘이 검출됐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먼저 답해야 했습니다. 제가 답을 그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치보다 초과하는 방사성 물질이 확인이 간혹 되고 있고 저희 원안위 차원에서도 당연히 그 부분 모니터링하고 확인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쇠슘 같은 경우는 그게 물보다 무겁잖아요. 밑에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정주성 어류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런 물이 흘러서 우리 바다에는 올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당은 우리 어민들의 피해 원인이 민주당의 오염수 괴담 유포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주말 부산 자갈치 시장을 찾아 대규모 장외 여론전을 펼친 민주당은 이번 세슘 보도를 놓고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반박했습니다. 21년도 우럭입니다. 여러분, 이런 오염수가 벌써 후쿠시마 바다에 노출돼 있습니다. 오염수, 후쿠시마 방사능 이 정도면 폐기물 아니었을까요? 그러면서 오염수 방류 절차를 중단할 수 있도록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통과시키자며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새로운 결의안을 통과시킵시다. 잠정조치 재판은 한 달가량이면 판단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억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 광화문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여성단체와 녹색연합 등이 잇따라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핵 오염수를 상징하는 생수통을 일본 대사관에 전달하는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MBC 뉴스 손아래입니다. 민주당 혁신위원장 사퇴 이후 후폭풍이 이어지자 이재명 대표는 무한 책임을 지는 게 당대표가 하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천안 함장에 대한 막말로 논란이 된 당 수석 대변인은 사과했지만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당하게 됐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혁신위원장 임명 9시간 반 만에 사퇴. 위원장 선정과 관련한 책임론에도 이재명 대표는 공식 회의에서 따로 말이 없었습니다. 회의 후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을 받고서야 이 대표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당대표가 권한을 가진 만큼 내부 논의를 충분히 했든 안 했든 결과에 대해서는 언제나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대표가 하는 일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책임지셔야 된다는 얘기실까요? 사퇴 이틀 만에 나온 이 대표의 이 발언은 당내 파장을 수습하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책임감을 느낀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본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표직을 사퇴하지 않는다면 입에 발린말이라는 회의적인 반응도 여전했습니다. 최원일 전 천안함장을 향한 막말로 물의를 빚은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당의 대변인으로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천안함 장병과 유족들을 비롯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천안함 생존장병이 권 수석 대변인을 찾아가 항의하고 국민의힘은 권 수석 대변인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하면서 여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을 쇄신하겠다며 전권을 부여하기로 했던 혁신위원장 임명 파동이 당내 갈등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면서 새로운 혁신위원장 임명까지도 순조롭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시절 부통령을 지낸 마이크 펜스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어제의 동지가 이제 경쟁자로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현지 시간 7일 내년 미국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펜스는 지구상 가장 위대한 국가가 누릴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며 다른 시대에는 다른 리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한 관문인 공화당 경선에서 펜스와 트럼프 두 사람의 경쟁이 불가피한데요. 로이터 통신은 함께 일했던 대통령을 상대로 당시 부통령이 도전장을 내미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한때 트럼프의 든든한 지원군이었지만 트럼프의 임기 막판 16 의회 난입 사태를 계기로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의 승리를 인증하는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펜스 전 부통령은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반대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픽업 트럭에서 사람들을 강제로 끌어내리더니 벽 쪽으로 몰아넣습니다.
지난달 중순 멕시코에서 찍힌 영상인데요. 군인들은 민간인 5명을 차에서 내리게 한 뒤 총으로 쏴 숨지게 했습니다. 이후 숨진 민간인 옆에 총기류를 내려놓고 군인들을 먼저 공격한 것처럼 사건 현장을 조작하기도 했고요. 상부에는 거짓 보고까지 올렸습니다. 군인들이 왜 민간인을 사살했는지는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최근 현지의 한 방송사가 현장 CCTV를 확보해 보도하면서 이 사건의 실체가 세상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중국에서 어제 우리나라의 수능격인 대입시험 가오카오가 시작됐습니다. 이틀 동안 치르는 시험에 중국 전역에서 1291만 명이 응시했는데요. 지난해보다 98만 명 증가해 올해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많은 인원이 모이는 만큼 중국 방역당국은 바짝 긴장했는데요. 고사장 내 마스크 착용은 수험생 선택에 맡겼지만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학생들을 위해 고사장마다 예비 시험장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인도 뉴델리를 출발해 미국으로 가던 에어인디아 여객기가 엔진 결함으로 러시아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여객기엔 승객 216명과 승무원 16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승객 중엔 미국인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미국 등 서방 국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자국을 지나는 러시아 항공사의 하늘길을 차단해둔 상태인데요. 이에 맞서 러시아도 서방 국가 항공기의 자국 영공 통과를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에어인디아는 인도 항공사인 만큼 러시아 영공을 지날 수 있었고 문제가 생기자 러시아에 비상 착륙할 수 있었는데요. 에어인디아 측은 승객과 승무원의 이동을 위해 현지에 대체 항공편을 보낼 예정입니다. 긴 기둥 모형의 굴뚝이 바닥으로 주저앉으며 엄청난 양의 먼지를 일으킵니다. 순식간에 굴뚝 2개가 자취를 감추고 말았죠. 미국 펜실베이니아의 스프링데일에서 지난주 금요일 포착된 장면인데요. 지난해 4월 가동을 중단한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굴뚝에 폭발물을 설치해 폭파 철거한 겁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지만 폭발의 충격이 예상보다 컸던 걸까요? 인근 주택의 유리창이 부서지고 집안 내부로 먼지가 들어차는 피해가 속출해 주민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That smells delicious. Fantastic. Wait! That is amazing! Hey, you want a shin? Nom shim shin ramen.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국내 한 저비용 항공사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여행단을 모집하는 이 홍보 포스터를 붙였다가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쇄도하자 결국 해당 광고를 철거했습니다. 티웨이 항공이 충북 청주와 대전 일부 대학교에 청주 공항발 국제선 홍보를 위해 붙인 포스터입니다. 그런데 제일 오른쪽 포스터에 적힌 이번 학기도 수고했다는 문구를 보면 괄호 안에 헛자가 보이죠. 설마 헛수고했다로 읽히기를 의도했던 걸까요?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포스터가 공유되면서 왜 헛을 넣었느냐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티웨이 항공 측은 솔직한 MZ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밈을 활용해 유머 콘셉트로 제작한 홍보물이라고 해명했는데요. 누리꾼들은 학생들이 아닌 제3자가 헛수고를 연상케 하는 표현을 써 마치 학교 생활을 조롱한 것처럼 보인다며 불쾌해했습니다. 결국 티웨이 항공은 공식 SNS 계정에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다시 제작한 포스터를 게시했습니다. 정지 신호를 보고 멈춰선 차 옆에 나타난 오토바이. 그런데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끌고 정지선을 넘어갑니다. 횡단보도를 지나 신호등 너머까지 걸어간 운전자는 다시 오토바이에 올라타 그대로 달려갔는데요. 지난달 22일 경기 부천의 한 도로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오토바이에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으니 신호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지난해 7월에도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넓은 사거리 교차로를 가로지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정지 신호를 보자마자 오토바이에서 내려 정신없이 뛰어가는 걸 보니 자칫 사고라도 날까 조마조마하죠.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오토바이 시동을 껐다면 그냥 보행자인데 신호 위반으로 봐야 하는지 아닌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요.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신호 위반으로 처벌하는 게 옳다며 신호 위반이 아니라고 하면 모든 오토바이 운전자가 저렇게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최근 호주의 한 항공사가 59세의 여성을 국제선 신입 승무원으로 정식 채용해 화제가 됐는데요. 한국사 근무 경력이 전혀 없던 신입 승무원이 영상을 통해 남긴 도전기가 현지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20살 때부터 승무원을 꿈꿨던 제키 쿡소는 결혼 후 여행사와 병원에서 일했고 신문 판매원도 해봤다는데요. 그러다 결국 59세의 꿈을 이룬 겁니다. 쿡소는 SNS에 최종 합격 사실을 알리면서 왜 더 빨리 도전하지 않았을까 진심으로 후회된다고 말했는데요. 또 나도 꿈을 이뤘으니 이 영상을 보는 당신도 당연히 할 수 있다는 격려의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쿡소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3일 시드니에서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첫 비행을 무사히 마쳤고 그녀의 도전을 지켜본 누리꾼들은 내가 다 뿌듯하다, 덕분에 용기를 얻었다며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는데요. 쿡소를 채용한 호주 퀀타스 항공은 새로운 경험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최근 전직 회계사나 간호사, 대학 교수, 농부, 경찰관까지 다양한 경력의 신입사원을 채용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간 갈등이 끊이질 않는 요즘 SNS를 타고 훈훈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상은 아직 살만하다며 글쓴이가 올린 사진에는 10살 아이가 연필로 꾹꾹 눌러 쓴 편지 한 장이 보이는데요. 아이는 이사 온 걸 축하드린다며 아기가 걸어 다닐 때까지 실컷 뛰고 걷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아기가 잘 때 무섭지 않도록 수면 등 선물도 보낸다고 적었는데요. 편지는 아이가 썼다지만 훌륭한 부모님의 너그러운 마음씨도 담겨 있는 것처럼 보이죠. 글쓴이는 8개월 된 아기를 둔 친구가 이사한 집에서 보행기 소리가 마음에 걸려 아랫집에 빵과 함께 쪽지를 보냈는데 생각지도 못한 귀요미 답장을 받은 거라고 전했고요. 누리꾼들은 층간소음 다툼 뉴스만 접하다가 감동적인 소식을 접하니 마음이 따뜻해진다며 흐뭇해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선 한때 자전거 안장에 배를 올린 채 손잡이를 잡고 질주하는 이른바 슈퍼맨 놀이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해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이번엔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비슷한 자세로 도로를 질주하다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앙! 굉음을 내며 엄청난 속도로 오토바이가 질주합니다. 그런데 앞서가던 오토바이 운전자의 자세가 예사롭지 않죠. 슈퍼맨이 하늘을 날듯 팔과 다리를 쭉 뻗은 자세로 오토바이 안장에 배만 얹은 채 위험천만한 고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일요일 밤 말레이시아의 한 도로에서 벌어진 일이고요. 빠른 속도로 질주하던 오토바이는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교차로를 지나다 갑자기 나타난 차량의 옆면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운전자는 결국 그 자리에서 숨졌고요. 경찰은 숨진 남성과 오토바이를 탄 다른 폭주족들을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멈춰선 픽업 트럭에 나뒹구는 수레교통.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것 같죠. 조심스레 차량 옆으로 다가가 카메라로 안을 비추는데요. 뒷좌석은 이미 난장판이 된 상황. 그리고 앞좌석을 비추는 순간 커다란 동물 주둥이가 나타납니다. 공원 관리자로 보이는 촬영자가 다시 다가가 문을 열었더니 커다란 몸집의 곰 한 마리가 뛰쳐나오고 그대로 숲속으로 주랭랑 쳐버립니다. 지난 3일 미국 콜로라도주의 에버그린 산간 지역에서 벌어진 일이고요. 공원 측은 영리한 곰은 집과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기도 한다며 평소 문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6월 7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